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정말 간호사였다고 생각하세요? 기석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그때 미연 씨가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였는지. 아니에요. 저는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1970년대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금강회에 숨은 정보 담당자였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첫사랑이 조직폭력배였다는 충격적 진실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눈꽃 사연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살 김미연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국군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평범한 시니어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니 1970년대 조직폭력배 강강회에 숨겨진 정보 담당자였던 그녀. 50년 전 자신이 감시해야 했던 바로 그 남자 한기석과의 운명적인 재회가 시작되면서 묻어두었던 과거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감시와 사랑 사이에서 흔들렸던 한 여인의 숨막히는 이야기. 과연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세기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서울 근교 전원마을. 김미연은 정갈하게 손질된 정원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우아했어요. 하얀 가디건을 깔끔하게 입은 모습은 마치 오래된 드라마 속 품격 있는 여주인공 같았습니다. 미연 씨, 오늘도 꽃들이 참 예쁘네요.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마을에 정착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국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는 것 외에는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거든요. 국화가 이렇게 늦게까지 피는 게 신기해요. 보통은 벌써 져야 하는데. 미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꽃잎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마치 무언가 깊숙이 묻어둔 기억이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요. 한편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원장실에서는 한기석이 오래된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75살의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전직 육군 사단장이었던 그의 위엄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역사관 자료 정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기석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내년이면 은퇴를 앞두고 있던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병원의 역사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특히 젊은 시절 군 병원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원장님, 1970년대 군 병원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더군요. 사진들도 꽤 발견했습니다. 비서가 낡은 앨범을 펼쳐 보였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사진들을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 동료 의사들, 그리고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 속에는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온화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선명한 눈빛. 기석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연 간호사였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974년 자신이 중령으로 근무하던 시절 군 병원에서 만났던 그 간호사. 부상을 입고 입원했을 때
자신을 정성껏 돌봐주던 그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석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시절 자신은 젊은 장교였고 그녀는 민간에서 파견된 간호사였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혹시 이분이 어디 계신지 아나? 기석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연락처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간호사, 김미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과 뭔가 달랐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말투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우아했습니다. 마치 좋은 집안에서 자란 것 같은 품격이 있었어요. 며칠 후 기석은 우연히 옛 동료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석아, 혹시 김미연이라는 간호사 기억하나? 우리 부대에 있던. 물론 기억하지. 왜? 그 사람 지금 서울 근교에 살고 있다더군. 전원마을에서 혼자. 기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50년 만의 재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기석은 차를 몰고 그 전원마을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찾아간 집 앞에서 그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어요.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우아한 자세와 단정한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미연 씨. 기석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미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스쳤어요. 기석, 사단장님? 정말 미연 씨가 맞군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하지만 미연의 표정은 기석이 기대했던 것만큼 밝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병원 역사관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미연 씨 사진을 보고 너무 그리워서. 미연은 잠시 말없이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사단장님. 하지만 그 시절은 제겐 흉터일 뿐이에요. 기석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 시절은 아름다운 추억이었는데 왜 미연에게는 흉터라고 하는 걸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과거의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미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기석과의 만남이 그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어요. 50년 동안 조심스럽게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 미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진 그 수첩에는 1970년대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이 암호 같은 글씨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적힌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기석 중령 감시 대상.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시절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왜 간호사가 되어야 했는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시절의 기록이었어요. 한편 서울 시내 병원에서는 기석의 조카 이상훈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원장인 그는 언제나 야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기석이 은퇴하면 자신이 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요즘 이상하네. 상우는 중얼거리며 기석의 행동을 떠올렸어요. 며칠 전부터 기석이 옛날 자료들을 뒤지고 다니더니 급기야 어디론가 차를 몰고 나가더라는 거였습니다. 상우는 호기심에 기석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병원 역사관 자료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70년대 군 병원 관련 서류들이 유독 많았어요. 이게 뭐지? 상우는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74년도 군 병원 민간 인사 비공식 문건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어요. 봉인이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듯 보였습니다. 문서를 열어본 상훈의 눈이 커졌어요. 거기에는 당시 군 병원에 파견된 민간 간호사들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의 이름 옆에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연 조직 금강의 소속 정보 담당 군 병원 내부의 침투. 상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금강회라는 이름은 1970년대 서울을 주름잡던 유명한 조직폭력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조직의 사람이 군 병원의 간호사로 위장 침투했다는 것이었어요. 이거 정말인가? 상우는 서둘러 컴퓨터를 켜서 김미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디선가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기석은 다시 미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녀 생각에 잠들지 못했던 그는 어떻게든 그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미연 씨,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기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연은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미연 씨와 알고 지내고 싶어요. 미연은 차를 우리며 기석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진실한 마음은 느껴졌지만 자신의 과거가 그를 상처 입힐까봐 두려웠습니다. 원장님은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세상에는 말하면 안 되는 비밀들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군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무서우시길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정희가 들어왔습니다. 미연과 같은 또래의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미연아, 큰일이야. 정희는 기석을 보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미연이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자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병원 쪽에서 누군가 옛날 자료들을 뒤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혹시 우리 일과 관련된 건 아니겠지?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석은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정희 씨, 잠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미연이 정희를 이끌고 나가자 기석은 홀로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탁자 위에 놓인 붉은 수선화 한 송이를 발견했어요. 계절에 맞지 않는 꽃이었는데 왠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미연과 정희가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전 금강에 관련 자료들이 해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거가 다시 발목을 잡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그때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래도 조심해야 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면.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자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그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미연 씨, 무슨 걱정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석이 떠난 후 그녀는 정희와 마주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누가 조사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어.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날 밤 상우는 사설 탐정을 불러 김미연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기석을 흔들고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조사해 주세요. 특히 1970년대 활동 내역을 중점적으로.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상훈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편 미연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특히 기석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거짓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하는 건가? 며칠 후 미연은 이정희와 함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희야, 우리 정말 이제 그만 도망치자. 금강회가 해체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 정희는 미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게 문제야. 나는 그냥 도망칠 수가 없어. 왜? 무슨 일이 더 있는 거야? 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장님 곁에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는 명령 때문이었어.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감시라니? 왜 한기석을? 1974년 당시 군 내부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첩보가 있었대. 우리 조직이 그쪽 정보를 캐라고 한 거야. 한기석이 그런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미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처음엔 정말 명령이었어. 그 사람 주변 인물들을 파악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보고하는 게 내 임무였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야. 정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보았어요. 냉철하고 완벽했던 조직의 정보 담당자 김미연이 감정에 휘둘렸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한기석은 결백했어. 정치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순수한 군인이었지. 그런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 곁에 있었어.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상훈이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상훈 앞에 놓았어요. 1975년 갑자기 군 병원에서 사라진 후 약 10년간 완전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 후 1985년부터 다시 간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10년간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상훈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파일을 넘겨보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금강의 조직 해체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고발자의 코드명이 백합이었습니다. 백합? 네. 그리고 김미연의 군 병원 시절 별명이 바로 백합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상훈의 눈이 번뜩였어요.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특히 우리 병원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요. 그날 오후 기석은 다시 미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 낯선 차가 세워져 있었고 정문 근처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기석이 다가가자 그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기석은 급히 미연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연 씨, 괜찮으세요? 문을 연 미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도 방금 전의 상황을 목격했던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미연은 기석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도 내오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원장님, 저에 대해 누군가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라니요? 제 과거를 파헤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병원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왜 누군가 미연을 조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이유로요?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정말 간호사였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그때 미연 씨가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였는지. 아니에요. 미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석은 말을 멈췄어요. 저는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간호사인 동시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정체성이라니요? 미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1970년대에 활동하던 조직 금강회라는 곳의 일원이었어요. 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강회라는 이름은 그도 알고 있었어요. 당시 서울을 주름잡던 유명한 조직 폭력배 집단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미연 씨가 그런 조직과 관련이 있을 리 없어요.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그 조직의 정보 담당이었어요.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죠. 기석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때 군 병원에 온 것도 네, 조직의 명령이었어요. 특정 인물들을 감시하라는. 미연은 마지막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기석이 자신도 그 감시 대상 중 하나였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깊은 실망과 상처가 느껴졌어요. 그럼 그때 나에게 보여준 따뜻함도 다 거짓이었단 말이군요. 아니에요. 미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기석은 천천히 돌아서서 미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라니. 그럼 언제까지가 거짓이었고 언제부터가 진심이었는지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요? 미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연이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김미연 씨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었어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택배를 받긴 했지만 보내는 사람 이름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1970년대 금강의 사무실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을 아는 자.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기석은 그 사진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미연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순수한 간호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군요. 기석은 쓸쓸한 목소리로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미연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겨진 미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지? 익명의 사진을 받은 지 사흘 후 병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경 병원 지하 자료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히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석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소방차와 경찰차가 병원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자료실 한 구석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말을 잠시 멈췄어요. 1970년대 군 병원 관련 자료들이 있던 구역이 가장 심하게 탔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미연의 과거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던 바로 그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방화 가능성은? 소방당국에서 조사 중입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어젯밤 늦게 누군가 자료실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신원 파악은 어렵다고 하네요. 그때 상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기석에게 다가왔어요. 삼촌,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귀중한 역사 자료들이. 하지만 기석은 상훈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상훈아, 너도 어젯밤에 병원에 있었나? 아니요,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연락받고 급히 나온 거예요. 상훈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기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편 미연은 이정희로부터 병원 화재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연아,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없앤다는 건 우리를 보호하려는 건가 아니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건가? 정의의 질문에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는 거야. 그날 오후 기석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미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사흘 전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화재 사건까지 겹치면서 뭔가 큰 음모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연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미연은 기석을 맞이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님, 병원에 화재가 났다고 들었어요. 네. 하필 1970년대 자료가 있던 곳에서. 미연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미연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싶어요. 오해라니요? 제가 조직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원장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직에 들어갔어요. 가족을 잃고 갈 곳이 없던 20살의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거든요. 기석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직에서는 제게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 임무를 맡겼어요. 군 병원 침투도 그 중 하나였죠. 하지만 미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을 만난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975년에 조직을 떠났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죠. 기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0년 동안 숨어 계셨다고요? 네. 그 시간 동안 정말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어요. 제가 원장님께 보여드린 간호사의 모습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미연의 고백을 들은 기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누군가 제 과거를 이용해서 원장님을 공격하려는 것 같아요. 나를 공격한다고요? 병원 내부에 원장님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요? 기석은 상훈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들어 상훈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바로 그때 미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미연 씨죠? 내일 아침 신문을 보세요. 흥미로운 기사가 실릴 예정입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전화였어요? 내일 신문에 뭔가 실린다고. 아마 제 이야기일 거예요. 기석과 미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 같았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돼서.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연 씨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야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곧 닥칠 시련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기석은 신문을 펼쳐들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회면 한 모서리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전직 조직폭력배, 명문병원 원장과 은밀한 만남. 기사는 미연의 과거와 최근 기석과의 만남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 미연의 집 앞에서 기석이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석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서가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석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미연은 정희와 함께 신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미연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정희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기자가 혼자 알아낸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 같은데 아마도 병원 관계자일 거야. 원장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때 미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기석이었어요. 미연 씨, 괜찮으세요? 원장님,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있어요. 저는 모든 걸 해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 씨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미연은 기석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병원 이사회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고 상훈은 평소보다 더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원장님,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이사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미연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974년 제가 군 복무 시절 만났던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그 여성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훈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기석은 상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미연 씨가 1975년에
그 조직을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과 만나신다는 것 자체가 병원의 명예에. 잠깐만요. 기석이 상훈의 말을 막았습니다. 상훈 부원장, 혹시 이번 기사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있나요? 상훈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김미연 씨의 과거를 조사하고 언론에 흘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이사회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기석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더욱이 며칠 전 병원 자료실 화재도 의심스럽습니다. 하필 1970년대 자료가 있던 곳에서 불이 났다는 게 우연일까요? 상훈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원장님, 무슨 근거로 그런 추측을? 추측이 아닙니다. 기석은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미연 씨는 1980년대 중반 국정원의 자진에서 금강의 조직원 명단을 제출한 보호 증인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조직 해체 과정에서 내부 비리를 폭로한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기석은 서류들을 이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이 왜곡된 건가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악의적 해석입니다. 김미연 씨의 과거는 사실이지만 그분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은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요. 상훈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병원 이미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상훈 부원장. 기석이 상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맞나요? 상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단지 병원을 위해서. 그 순간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수사 당국 관계자로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잠깐 확인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 화재 건과 관련해서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수사관은 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훈 씨,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병원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사람과 엮이면 병원에 피해가 올까봐. 그래서 방화를 저지르고 언론에 왜곡된 정보를 흘린 건가요? 기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는 수사관과 함께 이사회실을 떠났습니다. 남은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이사장이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병원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계속 병원을 이끌어 주세요. 기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미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였어요. 이사회가 끝난 후 기석은 곧바로 미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의심이 모두 풀렸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미연은 정원에서 시든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피하듯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연 씨,
기석의 목소리에 미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상훈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럼 이제 원장님은 괜찮으신 거군요. 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이야기죠. 기석은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연 씨,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요?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님, 미연 씨가 조직에 있었던 것도 저를 감시했던 것도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 50년 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그게 진짜 미연 씨 아닌가요? 바로 그때 정의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미연아, 큰일이야. 무슨 일이야?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검찰에서 1970년대 조직폭력배 관련 대대적인 재수사를 한다고 발표했어. 미연과 기석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재수사라니? 당시 미해결 사건들과 증인 보호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다시 조사한다는 거야. 아마 미연이도 조사받게 될 것 같아. 미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막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미연 씨.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석이 미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에서 미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석은 미연과 함께 검찰청에 갔어요. 대기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 씨, 무서우세요? 조금.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미연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특히 조직 탈퇴 과정과 증인 보호 프로그램 참여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미연 씨, 당시 제공하신 정보 덕분에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해 신변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변 위험이라니요? 기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과거 조직 관련자 중 일부가 아직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미연 씨가 제공한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과거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차에 올랐어요. 미연 씨, 당분간 제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원장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이미 저도 이 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미연은 뒷좌석 거울로 같은 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원장님, 뒤에 차가. 기석도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경찰서로 가죠. 기석이 방향을 바꾸자 그 차도 따라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확실히 미행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 차는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에게 상황을 신고했어요. 당분간 조심하시고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관이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결국 기석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연 씨, 후회되세요? 저와 다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기석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건가요? 그래도 될까요? 이런 위험한 여자와. 위험하다고요?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요. 미연은 기석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이제 미연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기석의 병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기석이 미연을 정식으로 소개하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앞으로 미연 씨께서 병원 봉사활동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기석의 발표에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미연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 달 후 가을이 깊어지면서 병원 마당의 국화꽃들이 만개했습니다. 미연이 심은 꽃들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꽃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 꽃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병원을 찾은 환자 가족이 말했습니다. 이제 미연은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돌봄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꽃들도 사랑받는 걸 좋아하나 봐요. 미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불안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기석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그는 명예원장으로 물러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연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했죠? 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몇 주 전 한 방송국에서 미연의 진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과거 왜곡된 보도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오후에 방송팀이 도착했습니다. PD와 기자, 그리고 카메라 감독이 함께 왔어요. 김미연 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셔서요. 인터뷰는 병원 로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연은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1970년대 조직에 들어간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한기석 원장님을 만나면서 제가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 덕분에 진정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기석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처음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연 씨는 지난 50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PD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방송팀이 떠난 후 미연과 기석은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떨리네요. 전국에 제 이야기가 나간다니. 괜찮을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바로 그때 정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미연아, 좋은 소식이야. 무슨 소식이야? 방금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를 미행하던 사람들을 모두 잡았대. 미연과 기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야? 응.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검찰에서 미연이의 공로를 인정해서 시민 표창을 준다는 거야. 미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민 표창이라니. 당연한 일이에요, 미연 씨.
미연 씨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기석이 미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진실을 숨긴 여자, 그러나 진심을 남긴 사람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미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병원에는 미연을 격려하는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연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연은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아픈 과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 표창식 날이 왔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기석과 정희, 그리고 병원 직원들도 모두 왔습니다. 김미연 씨는 1980년대 중반 조직폭력배 해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시장이 표창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미연은 표창장을 받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미연과 기석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양이 지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국화꽃을 바라보았어요. 미연 씨,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네요. 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계속 여기서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미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원장님과 함께요. 기석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늙어가요.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병원 로비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진실을 숨긴 여자, 그러나 진심을 남긴 사람 김미연 전 간호사 기념 전시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연은 그 액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어둠 대신 현재의 빛이, 거짓 대신 진실이, 그리고 외로움 대신 사랑이 그녀의 삶을 채우고 있었어요. 국화꽃 사이로 부는 바람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냄새가 아닌 늦게 피어난 진심과 용서의 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